여러분, 지금 월가에서는 대중들이 모르는 사이에 역대급 주가 상승 기회를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 미국 역사상 전례 없던 경제 빅 이슈가 터지는데 이 기회만 잘 잡으면 진짜 신분 상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FOMC가 곧 워싱턴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표 시간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목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 분위기는 단순히 금리를 0.25% 내리느냐 마느냐 하는 평소의 눈치 싸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월가의 진짜 큰 손들은 금리 숫자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금융 시스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판의 이동을 주시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법적 공방과 권력 전쟁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알던 달러의 가치와 국채의 안전성, 그리고 주도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 뉴스를 넘어 월가가 조용히 준비 중인 이 거대한 부의 이동 실체를 적나라하게 뜯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팩트부터 보자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 데이터는 무려 96%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라고 난리인데 왜 시장은 연준이 꿈쩍도 하지 않고 동결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집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 데이터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7%에서 멈춰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준 목표는 2%대인데 2.7%라는 수치는 마치 신발 밑창에 붙은 껌처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고용시장은 실업률 4.4% 수준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높은 수치가 절대 아니며 너무나 튼튼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GDP Now 데이터 또한 4분기 성장률이 5.4%까지 찍힐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상황에서 금리를 덜컥 내리면 경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월가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데이터만 보고 가겠다는 연준의 매파적 동결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아직 물가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를 시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연준 청사 리모델링 예산 문제를 빌미로 파월 의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내며 형사 기소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내가 굴복할 것 같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권력 전쟁입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돈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 달러와 국채를 사는 이유는 미국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니까요. 또한 연준이 정치인들의 표심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돈줄을 관리해 줄 거라는 믿음도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연준 의장을 수사하고 쫓아낼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연준은 세계 경제의 심장이 아니라 그저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지갑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과거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와서 번스 의장을 압박해 억지로 금리를 내리게 했던 악몽이 떠오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가가 10% 넘게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10년 넘게 암흑기를 보내야 했죠. 지금 월가의 큰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1970년대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는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 파월의 입에서 나올 단어 하나하나가 훨씬 중요합니다. 파월이 정치적 압박에 대해 어떤 톤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파월이 아주 강경하게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신뢰는 지켜지겠지만 당분간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갑니다. 반대로 파월이 조금이라도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면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는 바로 차기 연준 의장 인선 문제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교체 의사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블랙록 출신의 릭 라이더라는 인물이 차기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 데이터를 보면 릭 라이더의 당선 확률이 며칠 새 50%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유력 후보였던 케빈 워시는 64%에서 30%대로 떨어지며 시장 심리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릭 라이더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2조 달러 채권을 굴리던 실전가이기 때문입니다. 상하탑에서 이론만 연구하던 기존 학자 출신들과는 DNA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물인 것이죠.
릭라이더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준 금리를 3% 수준으로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줄 이런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아주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의장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환호하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를 경계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파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을 해임하려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임 사유는 과거 대출 서류의 주거 용도를 잘못 기재했다는 개인적인 실수였는데 이를 빌미로 삼은 것이죠.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사 취임 전의 일이라며 모두 리사 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지난주 화요일에 운명의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장에 놀랍게도 제롬 파월 현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의장이 나란히 앉아 참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강력한 시위였습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대통령의 해임 권한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이걸 허용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진다며 대통령 측 논리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언론들도 대법원이 해임 요청을 기각할 것이라 보도하며 시장은 한숨 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파월이 의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월의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 남아있어 의장 자리만 내놓고 회의에는 계속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장은 금리를 팍팍 내리자고 하는데 전 의장인 파월이 반대표를 던지는 기막힌 상황이 올 수 있죠. 사실상 연준의 리더십이 두 개로 쪼개지는 사상 초유의 분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인데 컨트롤 타워의 분열은 치명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눈치 빠른 자금들은 이미 금리나 정치와 무관하게 성장할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AI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자원, 전력과 인프라 관련 섹터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화려한 AI 기술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가 턱없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지금의 4배인 400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고 메타 같은 빅테크도 전력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돈의 거대한 흐름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와 인프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 전력망과 원전 기업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어 가격 결정권이 기업에게 있는 그야말로 슈퍼사이클의 초입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5년까지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 불리는 7개 초대형 기술주의 이익 성장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전망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M7의 독주는 둔화되고 나머지 493개 기업의 성장률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이 소수 종목에서 시장 전체, 특히 에너지와 인프라 쪽으로 확산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야를 미국 밖으로 넓혀보면 이번 주에는 브라질,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국들도 금리를 결정합니다. 재미있는 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 같이 올렸지만 이제는 각 나라 사정에 맞춰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내리려 하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제 막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 세계 주식시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국가별로 경제 사이클이 다르니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아주 예민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금리 동결로 엔화 가치가 변하며 글로벌 자금 흐름이 요동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이번 주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금리는 어차피 96% 확률로 동결이니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올 발언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매파적 동결 시나리오입니다. 파월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강하게 강조하며 시장의 기대를 꺾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달러는 강세를 띠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강한 하락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파적 동결 시나리오로 이번 동결이 잠깐 쉬어가는 것일 뿐이라고
안심시키는 경우입니다. 몇 달 내에 인하를 재개할 여지를 열어둔다면 위험 자산에는 다시 훈풍이 불고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성명서의 추가 조정의 시기를 고려한다는 문구를 남겨 인하 옵션을 살려둘 것이라 예측합니다. 또한 투표 결과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지느냐도 중요한데 반대가 많을수록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월러 이사가 동결에 찬성하면 파월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것이고 보우만 이사가 반대하면 인하 압박 신호입니다.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할 지표는 미국 국채 금리인데 특히 20년물 금리가 4.5%를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도 금리가 튀어오른다면 시장이 연준의 통제력을 의심한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애플 같은 거물들이 대기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AI 설비 투자를 얼마나 더 늘리겠다고 하는지 가이던스를 보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아도 투자를 계속한다고 하면 전력과 인프라주는 날개를 달지만 줄인다고 하면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또한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신흥국 시장과 미국 수출 기업의 악재가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이번 주는 운명의 시간인데 연준 독립성이 훼손되면 디지털 금으로서 급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금리가 장기화되어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으면 비트코인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지난 10년의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뉴노멀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꿈만 먹고 사는 기업보다는 당장 현금을 잘 벌고 세상이 바뀌어도 꼭 필요한 인프라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떨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자금의 흐름과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으려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양쪽 시나리오를 모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뉴스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밤새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정보를 무기로 다 같이 부자 됩시다.